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팡입니다. 금은 하루 만에 반토막, 이 저우창펑 비트코인 재평가 강력 추정이라는 기사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시나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금과 은이 하루 만에 이 기록적인 폭락세를 보이면서 전통자산과의 신뢰가 흔들리는 가운데 저우창펑은 이제 비트코인이 여전히 초기 단계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암호화폐의 잠재력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금 이제 은과 금의 폭락세가 정말 무시무시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저번에 26% 하락에 이어서 이번에 좀 8% 이상 또 하락세가 연속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아주 강한 하락세가 나오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지금 모든 시장, 이제 금융시장 자체가 주식시장도 그렇고 다 지금 한번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 은뿐만 아니라 뭐 구리 모든 원자재들이 한번 또 출렁이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이제 국내 코스피, 코스닥까지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번에 방송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이번에 2월 달에 조정이 나올 수 있다라고 먼저 말씀을 드렸었고, 코스피 코스닥 조정세가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기회로 삼으시면 좋다라고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조정세가 시작했기 때문에 뭐 너무 급하게 지금 바로 뭐 전략 매수를 하는 건 추천해 드리지는 않고요. 시간이 지나서 좀 조정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완만해질 때,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갈 때 그때쯤을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 정도는 조금 지켜보시면서 천천히 바닥권에서 한번 투자 기회를 노려보시는 것들을 권해드려요. 우선은 그러면서 지금 이 바이낸스 설립자 이 저우창펑 같은 경우는 최근 금과 은의 급락 사태를 언급하면서 비트코인의 기술적 우위를 재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 분석 데이터에 따르면 24시간 동안 금은 약 15%, 은은 38%나 폭락하는 이례적인 하락장을 연출했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렇게 하락한 적이 거의 없었어요. 지금 금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락하진 않았거든요. 전에도 워낙 그만큼 과도하게 지금 올랐다라는 걸 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RSI를 보시더라도 이 지점까지 거의 간 적이 없었는데 지금 89까지 찍었죠. 여기까지 간 적이 진짜 이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때도 지금 이 이하였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고점이죠. 역사적인 고점 수준까지 지금 거의 왔다. 2020년도 이 고점까지도 이제 넘는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극심한 이제 변동성이 나온 거고,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 이제 조심하시라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금과 은이 이렇게 이제 크게 움직이면서 전체적인 자산 시장은 출렁이고 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저우창펑 같은 경우는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금과 은 같은 실물 자산에서도 이 극적인 가격 변동이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암호화폐 시장이 급격한 변동성으로 비판받아 왔으나 저우창펑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전통자산 역시 충격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기존의 통념을 지금 반박하고 있습니다. 어떤 자산이든지 이렇게 급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뭐 시대가 오래되고 뭐 금과 은은 뭐 전혀 떨어질 것 같지 않고 계속 상승만 할 것처럼 보였지만 이렇게 급락이 나온다는 거죠. 금은도. 비트코인이 탄생한 지 17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굉장히 초기 기술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비트코인은 이 출렁임이 훨씬 더 큽니다. 초창기부터 이 큰 출렁임으로 지금 왔었는데 지금 그나마 변동성이 좀 줄어든 거예요. 지금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뭐 비트코인의 지금 하락세를 보면 뭐 경악을 금치 못하죠. 이런 자산이 무슨 이렇게 급락을 하는 자산이 있나 하실 텐데, 과거에 뭐 비트코인 보시면은 더 놀라실 거예요. 뭐 50% 하락은 뭐 기본이고 뭐 8, 90%까지도 막 하락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 정도 조정이 뭐 아주 쉽게 왔다 갔다 이렇게 움직였던 시대가 분명히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비트코인이 얼마나 지금 변화됐는지도 볼 수가 있습니다. 17년이라는 기간 동안 그만큼 자산 시장에서 굉장히 커진
큰 위치를 지금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비트코인을 이제 자산 시장의 이제 리포트를 보시면은 되게 재밌는 게 예전에는 비트코인 지수라는 거나 이렇게 가격에 대한 정보들을 내놓지 않았거든요. 이제 증권사나 이런 데에서 리포트를 내거나 뭐 시황 분석을 할 때 비트코인은 뭐 언급도 안 했어요. 근데 지금 최근에는 이 비트코인 가격이 자주 이제 출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참고를 많이 합니다. 실제적으로. 비트코인이 좀 이제 선도적으로 움직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시대의 변화, 흐름들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비트코인은 뭐 이번에 뭐 견조한 흐름을 보였다는데 이건 뭐 하락세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죠.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 이제 약세장, 공식 약세장에 진입했다라고 이제 플랜 B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저도 이제 같은 입장이에요. 지금은 이제 약세장이다라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은 워낙 시세가 이제 전반적으로 하락 추세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분명한 약세장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이 약세장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극복하느냐, 요게 이제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깊은 하락이 없을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예전에 이제 스톡 투 플로우 모델로 유명하죠. 플랜 B는. 근데 과거처럼 이제 깊은 조정은 나오지 않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제 사상 최고가 대비 약 38% 하락한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이제 큰 하락이죠. 고점에 비해서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어디까지 지금 이제 하락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준, 지표들을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20주 이동평균선을 이제 중요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0주 이동평균선. 200주 이동평균선은 과거에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 중요한 지지선이기도 했어요. 이 노란 선이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입니다. 근데 이 노란 선이 이 전에 이 저점을 찍었을 때 여기에서 지지를 받는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 아래에서 어느 정도 이 200주 이동평균선 근처에서 계속 머물다가 결국엔 다시 한번 올라가면서 추세가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었죠. 근데 요 전 이제 분기 때, 전 상승기 때 정확하게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지받았던 경험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2018년도에 이제 저점을 찍었을 때죠. 이때 정확하게 200주 이동평균선 아주 지지받죠. 그리고 여기에서도 지금 2020년 코로나 때, 이때에도 지지를 받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200주 이동평균선을 굉장히 중요한 선으로 보고 있고, 그래서 바닥권을 여기로 이제 많이들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에도 똑같죠. 2015년도입니다. 2015년도에 이 저점을 찍었을 때 200주 이동평균선이 지지를 받는 모습들이 나와줬었죠. 그래서 이걸 이제 200주 이동평균선을 중요하게 지금 전반적으로 보고 있고, 이제 만약에 이제 하락하더라도 200주 이동평균선 이 근처에서 지금 움직일 가능성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 나오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58,000달러 선이에요. 그래서 이 선을 이제 중요하게 많이들 전문가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4년 주기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깨고 내려가는 것도 맞았어요. 지금까지는 이제 맞아 떨어지는 모습이죠. 지금 현재. 자, 이 50주 이동평균선 중요하게 바라봐야 된다 말씀드렸죠. 그리고 지금 중요하게 바라봐야 될 게 200주 이동평균선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이 50주 이동평균선을 깨지 못하고 올라가지 못하고 이제 저항을 맞고 내려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결국엔 힘이 약해요. 힘이 약하다는 걸 명확하게 보여줬고 조정장이라는 걸 이 추세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지금 200주 이동평균선까지의 조정까지도 지금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첫 번째 전망이고요. 그리고 이제 플랜 B 같은 경우는 이제 RSI 지표도 이제 중요하게 보고 있어요. RSI가 50 아래로 떨어지면 이제 차트 색상이 파란색으로 변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공식적인 약세장 영역에 들어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RSI라는 건 이제 상대 강도 지수라고 해서 지금의 이제 상대적으로 이 고점이냐
과매수 국면이냐, 과매도 국면이냐를 이제 구분할 때 쓰는 이 차트예요. 지표예요. 근데 이 지표를 보더라도 지금 이제 50 이하로 쭉 떨어지는 상태이죠. 주봉상으로 보더라도 명확하게 약한 국면으로 이제 들어섰다라고 할 수가 있고, 여기서도 50 이하로 이제 떨어지면서 전체적인 약세장 국면으로 이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중요하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때 약세장도 50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떨어지는 상태에서 이 과매도 국면까지 이제 내려갔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거의 이제 조금만 더 떨어져도 이제 과매도 국면에 이제 진입하게 돼요. 주봉상으로도. 그래서 그런 부분들 우리가 조금 더 한번 봐야 될 것 같고, 여기서 뭐 바로 그렇게 일직선으로 그냥 쭉 떨어지지는 않을 가능성이 높아요. 이렇게 흔들렸다가 파동을 좀 더 주고 한 번 더 내려올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좀 이제 지켜보시길 바라고, 조정세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비트코인 조정세가 나오면 보통 1년 정도 걸려요. 이 고점에서 1년 정도의 조정세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반등하는 흐름들, 이게 이제 전형적인 패턴이거든요. 근데 이 패턴대로 이제 갈지는 한 번 더 두고 봐야 되겠지만, 아마 이제 저점이 어느 정도 나오고 이 반등하는 흐름들을 읽어보면 아마 그쯤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도 있고, 여기 이 실현 가격도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제 가격에서 매수했던 마지막 매수 단가, 요걸 이제 또 중요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현 가격은 55,000달러 선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55,000에서 58,000 정도를 좀 중요한 지지선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자, 많은 분들이 싫어하는 로버트 키요사키, 많이들 뭐 사기꾼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비트코인 금은 폭락은 박애사일이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금 들고 매수 대기 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조정장에서는 현금을 꼭 확보하시고 있으시면서 이 저점이 왔을 때 매수할 수 있도록 기회를 노리시는 게 낫다라고 말씀을 여러 번 드렸죠. 그래서 현금을 일부는 꼭 들고 있으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들 너무 급하게 살 필요 없고, 조정이 다 와서 어느 정도 바닥권을 찍을 때 그때 조금씩 사신다면 좀 더 안정적으로 구매할 가능성이 높아지겠죠. 이렇게 조정이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너무 급하게 매수할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이제 개미들 떠난 자리에 큰 손들 복귀, 기관들 2026년 온체인 금융의 베팅. 이거는 이제 온체인 전체적으로 이제 벤처 투자, 이 암호화폐 업계에 투자금이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투자가 이제 비자와 연계된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인 레인이라고 합니다. 레인이 2억 5천만 달러를 조달하면서 기업 가치 19억 달러를 인정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호화폐 커스터디 기업인 비트고 역시 1월에 뉴욕 정권거래소 상장을 통해서 2억 달러가 웃도는 자금을 확보하면서 공개 시장에서 자금 유입이 재개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장의 조정에도 불구하고 이 암호화폐 관련 기업들은 오히려 투자금을 또 모아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뭐 장기전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전고점까지 뭐 1000일 걸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과거 패턴으로 봤을 때 조금 회복하는 시기까지 좀 시간이 걸려요. 원래 이제 바닥권에서 다시 회복해 나가는 그 시점이 꽤 정고점을 다시 한번 도달하는데 꽤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비트코인도 물론 그런 시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조정이 나오고 나서 다시 한번 올라가는데, 이때도 이제 바닥권에서 2023년 1월이죠. 그리고 이 고점까지 여기까지 다시 들어오는데 2024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한 1년 정도가 넘죠. 그래서 이 기간 동안 이제 다시 하는 회복세
보이면서 정고점을 한번 찍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크게 더 돌파하면 흐름들, 이런 흐름들이 이제 추가적으로 나와주는 이런 패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 시간이 얼마나 될지는 한 번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제 조정이 한 1년, 다시 한번 회복하는데 한 1년 정도, 이렇게 전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2, 3년은 계속 그걸 깨고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걸 좀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네, 제가 이제 댓글들 보니까 조금 그 장기적으로 대비하시는 분들이나 이 비트코인을 좀 신뢰가 깊으신 분들이 몇몇 이제 댓글을 좀 달아두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뭐 걱정이 없으실 것 같아요. 이제 멀리 내다보시고 투자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런 분들이 워낙 이제 잘하고 계시는 거고, 초보 투자자분들은 항상 이제 좀 그런 부분에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멘탈 관리 좀 잘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좀 조언을 드리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감정적으로만 이제 보지 마시고 시장을 조금 더 멀리 떨어져서 한번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신한금융, 시티그룹과 디지털 자산협력, 글로벌 시장 속 공동성장. 신한은행도 굉장히 요즘에 디지털 자산에 대해서 중요한 산업을 육성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시티그룹, 글로벌 기업금융 총괄 등 이제 경영진과 면담을 갖고 글로벌 사업 확장 및 디지털 자산 미래금융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있대요. 은행과 이렇게 또 협력을 글로벌 은행과 같이 하겠다라는 건데, 굉장히 중요하죠. 이제 글로벌 은행들하고도 이제 전략적인 제휴가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나 이제 디지털 자산을 적극적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운영이 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뭐 지금 발빠르게 국내 은행권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스테이블코인 관련 이야기를 또 해볼 건데요. 스테이블코인 법안이 임박했습니다. 지금 이제 아마 이번 설 전에 통과를 시킬 것이다라고 여당에서 이제 하는데, 아마 그게 가능해질 것이라고 보여져요. 지금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은행 51%룰 플러스 핀테크 이제 최대 주주라는 안을 들고 나왔는데요. 이게 이제 무슨 안이냐 좀 이제 봤는데 보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컨소시엄으로 지금 이제 은행이 50%, 한은행이 50%를 갖는 게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15%를 기준으로 해서 한은행은 15%까지만 이제 가능하죠. 그래서 은행이 각각 이제 10에서 15%의 분산을 출자해서 합산 기준으로 이제 50% 플러스 한 주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은행권에서 이걸 하나로 이제 하나의 은행이 아니라 여러 개의 은행들이 이제 들어와서 같이 합체해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주요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20에서 40% 지분을 이제 보유하게 됩니다. 최대 단일 주주가 이제 되는 방안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 은행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핀테크나 빅테크 기업이 최대 주주로서 좀 힘을 발휘할 수 있게 하는 이 절충안을 마련한 것 같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계속 이거 가지고 옥신각신 했었는데 그 절충안을 그나마 이제 마련해서 이렇게 내세우는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은행권이 근데 이제 뭐 이걸 단합을 해버리거나 50% 이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은행끼리 뭐 이렇게 같이 힘을 합쳐서 으쌰으쌰 해버리면 핀테크가 힘을 못 쓸 가능성도 있어요. 이게 그게 함정이죠 지금. 은행이 과연 이 부분을 과연 그 힘을 못 쓰게 할 수 있을까라는 것들도 좀 걸리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나마 이 절충안을 좀 마련을 해서 통과가 된다면 스테이블 코인과 이제 디지털 자산에 대한 기본법이 이제 국내에도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제 디지털 자산 시장이 열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관련된 주식들이 또 날아가겠죠. 관련된 주식들 여러분들 계속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NHN, KCP나 뭐 헥토 파이낸셜 이 결제 관련된 회사들이죠. 핵심 회사들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지금 이런 회사들은 조정장에서도 계속해서 기관에서 이제 매수 요새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종목들 너무 이제 뭐 한꺼번에 막 이제 매수하라고 추천드리는 건 아니고 여러분이 좀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조정장에서는 이제 더 깊게 조정이 나올 수 있어요. 이 조정이 2월 초에 지금 전체적으로 금은 시장도 그렇고 나스닥도 그렇고 이제 같이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조정세가 시장 자체가 조정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정세가 추가적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그 염두에 두시면서 만약 투자를 하시더라도 이제 분할로 이 저점이 이제 어느 정도 내려와서 소강세트다 오고 다시 이제 반등하는 그 시점에 이제 투자하시는 것들을 좀 권해드립니다. 네. 하지만 뭐 이제 여기가 주식 투자 방송은 아니기 때문에 뭐 대략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 방송에서 이런 이제 주식 이야기를 계속 드리다 보니까 뭐 코스닥이요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시더라고요. 네, 코스닥.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전혀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자산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 그러니까 지금 암호화폐 시장만 보고 계시면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서 한정적으로밖에 볼 수가 없거든요. 근데 전체 금융권 시장을 다 한번 보시면 이게 좀 더 크게 보이실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을 너무 한쪽만 보지 마세요. 이 암호화폐 시장을 내가 좋아한다고 해서 암호화폐 시장만 보면 한계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분명히 금융권의 하나이기 때문에 다 영향을 미쳐요. 서로. 그래서 제가 금도 알려드리는 거고, 뭐, 은 시장도 얘기해드리는 거고, 지금 미국 금리 얘기해드리고, 뭐, 연준 의장이 뭐 바뀌었다. 그게 그냥 단순하게 얘기를 해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다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전체적으로 금융시장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되어 있는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곳들이 무엇인가를 지금 말씀을 해드리는 거고, 나중에 이 부분이 진짜 무슨 말인지 좀 와닿으실 때가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마 뭐 갑자기 뭐 코스닥 얘기하고 코스피 얘기하고 뭐 국내 증시 뭐 전혀 갈 것 같지도 않았던 증시를 관심도 없는 증시를 뭐 이야기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고정관념을 좀 깨트려 드리고 싶고 좀 더 시장을 크게 보셨으면 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의 기회는 여기저기가 다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분명히 암호화폐 시장하고 연결성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기회가 있으면 어디든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유연성을 좀 갖추시면 훨씬 더 투자 이 폭이 넓어지시고 수익률도 높아지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림 설정하셔서 최대한 빠르게 정보 받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에도 방송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